수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 겨우 20년 됐는데 절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어머니께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요. 입맛도 없고 두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Hitler knows that he will have to break us in this island or lose the war. 이 컬러 화면은 1934년 서섹스주 시포드 기지에 있던 햄프셔 연대의 모습이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영국인 7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이었다. 1차 대전의 참전 용사들은 영웅 대접을 받을 거라고 믿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영국에서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였다. 썬더랜드에 살던 존 팔라스는 5아이의 어머니였다. 남편은 지금까지 딱 1년이랬다. 결혼할 때 그는 너무 멋있었지만 지금은 뼈만 앙상하다. 결혼하고 4개월 뒤 남편이 실직했기 때문에 월급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했다. 세 가구가 사는 우리 집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난 남편을 원망하지 않는다.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 영국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을 혹독하게 겪었다. 이제 어딜 가든 극단주의와 히틀러 이야기뿐이었다. 기자인 필립 기브즈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일기에 기록했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중년이 지난 사람들이었다. 우린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마다 하는 얘기는 주로 독일과 독일인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내 왼쪽에 앉은 여자는 독일인을 좋아한다고 했다. 난 히틀러가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왜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곧이 듣지 않을까? 유럽에선 독일인들의 조직력이 가장 뛰어나다. (1938년 7월) 랭커셔주 워링턴. 영국 국민들은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을 환영했다. 이미 전쟁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노렸다. 모이라 찰튼의 일기다. 히틀러는 곧 전쟁을 의미한다.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수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1차 대전이 끝난 지 겨우 20년 됐는데 절대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네빌 체인벌린 수상은 어떻게 해서든 히틀러를 말리려고 애를 썼다. 체인벌린은 전쟁을 두려워했다. How horrible, fantastic, incredible it is.
that we should be digging trenches and trying on gas masks here because of a quarrel in a faraway country between people of whom we know nothing. As a precaution, orders were issued this afternoon calling up officers and men of the anti-aircraft units of the Territorial Army. Also, as a precaution, officers and men of the Royal Air Force have been recalled from leave. Herr Hitler has agreed to postpone mobilization for 24 hours. The Home Office handbook giving ARP advice will be delivered in every house in the country tomorrow. Some authorities have issued appeals for ARP workers. 워릭셔의 앨리슨 크리스토퍼는 인도에서 포병대에 있는 약혼자 톰에게 편지를 썼다. 1938년 9월 29일. 요즘 며칠 동안 좀처럼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모두들 토끼처럼 굴을 파고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지만 결국 영국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이젠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피난이니 방독면이니 최후 통첩이니 하는 그런 말도 듣기 싫어. 곧 전쟁 소식이 들리겠지. 난 너무 두려워. Since midnight last night, the four-power agreement has been signed. Czechoslovakia has accepted it, and Mr. Chamberlain has again met Herr Hitler and signed with him a joint declaration of non-aggression and consultation. Crowds had traveled. 체인벌린이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을 때 영국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Children, have you ever met the bogeyman before? No, of course you haven't, for you're much too good, I'm sure. Don't you be afraid. 전쟁 준비는 계속됐다. 민간인이 목표가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I'll tell you what to do. Hush, hush, hush. Here comes the bogeyman. Don't let him come too close to you. He'll catch you if he can. Just pretend that you're a crocodile, and you will find that bogeyman will run away a mile. 독일이 유독가스를 쓸 것에 대비해서 3,900만 개 방독면이 지급됐다. Just like the wasp that stings, bogeyman will think you are an elephant with wings. 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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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comes the bogeyman. 모든 영국인들은 공습에 대비한 교육을 받았다. 케이트는 간호사였고 스티브는 공습 감시원이었다. 공습 감시원들도 공습에 대비한 훈련을 받았다. 훈련은 재미있었고 아주 유익했다. 우리는 14명의 사상자를 치료하고 옮기는 훈련을 했다. 롱맨이 총책임자였다. 우리 중에 스마이드가 신경질적인 여자를 맡았고 나머지도 부상자 역을 맡았는데 한 사람은 가짜 치아가 목구멍에 낀 부상자 역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소위탄이 폭발했을 때에 대비해서 특별 훈련을 받았다. 작은 불을 끄려면 불씨 한가운데에 물을 부으면 된다. 우린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구출하는 훈련도 받았다. 환자를 끌 땐 어깨를 잡아 끌어야지 발을 잡고 끌면 안 된다. 신경질적인 여자 역을 맡은 스마이드가 큰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결국 롱맨이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다. 롱맨은 치아가 목구멍에 낀 환자를 맡아 시범을 보였는데 롱맨이 환자의 머리를 너무 세게 흔드는 바람에 오르페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한동안 누워 있어야 했다. 우리는 독가스를 들이마신 사람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다. 다친 사람과 독가스를 마신 사람 중에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 언제 환자들을 격리시켜야 할까? 가스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따로 두어야 할까? 심각하지 않으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1939년 9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고 스탈린과 비밀 협정을 맺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를 지키기로 했다. 9월 3일, 챔벌린 수상은 대국민 연설을 했다. This morning, the British ambassador in Berlin handed the German government a final note that they were prepared at once to withdraw their troops from Poland. A state of war, I have to tell would exist between us, that no such undertaking has been received, and that consequently this country is at war with Germany. All cinemas, theatres, and other places of entertainment are to be closed immediately until further notice. 그날 저녁, 모이라는 라디오에서 조지 6세 연설을 들었다. For the second time in the lives of most of us, we are at war. 그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힘을 주어 말했다. And war can no longer be confined to the battlefield. 창밖을 보니 플라타너스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But we can only do 또 전쟁을 치르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1939년 9월 3일, 이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With God's help, we shall prevail. (18살에서 40살까지) 모든 남자들이 징용됐다.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 100만 명이 군복을 입었다. 영국 국민들은 사랑하는 아들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여성 자원봉사단이던 넬라 레스트의 아들 클리프는 당시 20살이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제 또래의 어린 청년들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다칠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다니.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름이라도 한번 크게 불러볼걸. 알버트 게스키는 슈럽시어 경보병대 나팔수였다. 당시 그의 나이 23살이었다. 곧 가파는 카키색 군복을 입은 군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번 전쟁도 아버지가 참전했던 전쟁과 비슷할까? 총검을 들고 돌격하고 철조망과 병사들의 피. 병사들을 가득 실은 배가 영국 해협으로 향하는 동안 내 친구 하나가 은색으로 빛나는 트럼펫을 가져와서 앞으로 나가 석비례정을 연주했다. 난 가판 위에서 병사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폈다. 모두들 목이 메는 것 같았고 나처럼 흐느끼거나 엉엉 우는 친구들도 있었다. 히틀러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오즈월드 모즐리를 비롯한 영국의 파시스트들은 런던에서 행진을 하고 있었다. 1940년 5월, 이제 전쟁은 8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몇 년 동안 모즐리는 평화를 주장하며 흑셔츠 당원들에게 새로운 영국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Brother black shirts, my comrades in struggle. We are fighting for nothing less than a revolution in the spirit of our people. We must be worthy of our mission. The black shirts are those who are summoned to lead the people to a new and a higher civilization. 영국의 파시스트 연합은 나치의 붉은색 깃발과 나치당의 당가였던 호르스트 베셀까지 그대로 사용했다. 18살인 가게 점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번 전쟁은 유대인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들이 폴란드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영국이 폴란드를 지킬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독일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 나는 독일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싫다. 집회가 열린 지 정확하게 18일 후 오즈월드 모즐리는 체포되어 감금됐고 영국 파시스트 연합은 불법 단체로 규정됐다. Here's the BBC Home Service. The German army invaded Holland and Belgium early this morning by land and by landings from Paris. Without warning or excuse, Hitler added another to the horrible crimes which already disgrace his name. The BEF are fighting a desperate battle in the northern zone of the Western Front. We met a straggling little party of Belgians, their few pathetic belongings strapped on their back or carried in cheap suitcases in their hands. The enemy troops have been continuously attacked by medium and heavy bombers. One of our bombers has failed to return. 1940년 5월 챔벌린 수상은 대국민 연설을 했다. I sought an audience of the king this evening and tendered to him my resignation, which his majesty has been pleased to accept. 이제 영국은 새로운 수상을 맞이했다. 윈스턴 처칠이었다. But now one bond unites us all, to wage war until victory is won, and never to surrender ourselves to servitude and shame, whatever the cost and the agony may be. 처칠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말에 처칠의 집을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수상 로버트 맨지지의 일기와 비디오 화면을 통해서 처칠의 생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집 앞마당엔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다. 경호원들이 집 주변을 지키고 있었고 처칠의 부인도 만났는데 아주 아름답고 인자한 모습이었다. 17살의 딸 메리는 청순하고 아름다운 소녀였다. 처칠의 가족은 모두 아주 반듯하고 보기 좋았다. 처칠이 방공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짙은 청색에 앞에 지포가 달려 있었다. 처칠의 전시 내각 구성원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애틀리는 현명하고 실용적이며 신중하면서도 성격이 매우 차분했다. 앤서니 에덴은 훌륭한 외무장관이었다. 어니스트 베비는 영국 노동당의 지도자였는데 항상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허버트 모리스는 머리가 늘 부스스한 런던 도박이로 훌륭한 행정관이었으며 런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아무도 처칠의 지도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자 처칠은 전쟁에만 몰두했으며 일체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개인적인 시간을 모두 반납하고 쉴 틈 없이 일했다. 그의 마음속에 패배는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처칠이 수상이 되고 3주 후 독일군에게 패배한 영국군과 프랑스군 30만 명은 됴케르크 해안에서 급히 철수를 해야 했다. Suddenly the scene is cleared. A miracle of deliverance achieved by valor is manifest to us all. We must be very careful not to assign to this deliverance the attributes of a victory. Wars are not won by evacuation. 그로부터 몇 주 후 처칠은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연설을 했다. We shall go on to the end. We shall fight in France. We shall fight on the seas and oceans. We shall fight with growing confidence and growing strength in the air.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We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Hitler knows that he will have to break us in this island or lose the war. If we can stand up to him, all Europe may be freed, and the life of the world may move forward into broad, sunlit upland. And now it has come to us to stand alone in the breach and face the worst that the tyrant's might and enmity can do. So bear ourselves that if the British Empire and its commonwealths last for 1,000 years, men will still say, this was their finest hour. 영국은 독일의 침공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적군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도로 표지판을 모두 없애고 교회의 종소리를 울리는 것도 금지됐다. 이제 교회의 종소리는 침공을 알리는 공습 경보로만 사용될 것이다. 영국의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 메리 브룸필드는 코번트리에 살았다. 사제의 옷을 입은 공수부대가 노르웨이에 상륙했다는 뉴스를 듣고 특히 여자들이 두려워했다. 젊고 건강한 여자들은 강제로 독일로 보내져서 독일군의 놀이개가 된다고 했다. 독일군 전차가 우리 동네에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는 침실 창가에 수류탄을 두기로 했다. 글래디스 콕스는 런던에 살았다. 군부대 매점에서 일하는 사무엘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히틀러의 비밀 무기가 날아다니는 전차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2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을 시골로 보냈다. 시빌과 레일라 자매는 노팅엄시로 피난을 갔다. 시빌은 11살이었고 레일라는 겨우 6살이었다. 보고 싶은 엄마 아빠. 레일라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아침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떼를 쓰는데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처럼 군인들이 울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레일라에겐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어요. 레일라의 편지를 보시면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해요, 시빌올림. 엄마 아빠께 지난주에는 아주 착하게 지냈어요. 여기서 자꾸 말썽을 피워서 죄송해요. 우리 남편 이름이 케네스 파로우예요. 나중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남편 방도 있을까요? 이 다음에 커서 20살이 되면 케네스 오빠는 27살이 될 건데 그때 결혼할 거예요. 사랑해요, 레일라 올림. 피난을 간 어린이들 중에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엄마 아빠께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크리스마스 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엄마 아빠는 집에 계시면서 우리는 왜 갈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곳 코널보다 런던이 더 좋아요. 코널도 싫고 영국도 싫어요. 옛날엔 새들을 키우던 새장이었는데 아침에 새들을 모두 내보내고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물 한 병이랑 빵 한 조각씩 주면서요. 우린 거기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채찍을 들고 있었는데 손잡이 끝에 15cm 정도의 가죽끈이 달려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맞아서 목부터 발목까지 온몸에 멍이 들고 옷에 피가 묻었어요. 우린 계속 여기에서 살아야 해요? 가끔 목을 자르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15살이 되면 행복해지고 지금 이건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겠죠?
1940년 여름 35km를 사이에 두고 영국 해협 건너편에서 히틀러의 군대가 영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독일군의 침공이 시작되면 시민군 병사들이 영국을 지켜야 한다. 앤드류 엘리어트 대령은 병사들에게 공격 지침서를 만들어서 나눠주었다. 독일군이 침략을 하면 절대 봐주는 건 없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다. 양쪽 모두 포로를 잡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다. 반역자들이 활개를 칠 테니 그들을 잘 살펴라. 모두 일주일치 식량을 단단히 숨겨라. 적군이 지나갈 때까지 식량을 채소밭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군용 소총은 나치에서부터 코끼리까지 뭐든 죽일 수 있다. 시민군 병사들의 모든 총알에 피가 묻을 것을 감안하면 나치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노련한 병사들이라면 50m 거리에 있는 나치 5명을 어려움 없이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다. 적군을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 조금만 더 생각하면 수십 가지의 작전을 생각해내고 적군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다. 영국인들의 평균 지능이 독일인들의 평균 지능보다 높은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영국의 남부 지역에선 영국 공군이 대기하며 브리튼 전투를 준비했다. The gratitude of every home in our island and in our empire goes out to the British airmen who, undaunted by odds, are turning the tide of the World War by their prowess and by their devotion. Never in the field of human conflict was so much owed by so many to so few. 히틀러는 브리튼 전투에서 패배하자 한밤중에 폭격기를 보내 영국의 도시와 민간인들을 상대로 공습 명령을 내렸다. 글래디스 콕스와 그녀의 남편 렐프는 런던 북쪽의 리밍턴 맨션에서 살았다. 지금까지 3번 공습 경보가 울렸고 대부분 밤에는 지하실에서 보냈다. 대공포 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다. 하늘은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번쩍거렸고 마치 별들이 윙크를 하듯 끊임없이 폭탄이 터졌다. 난 아침에 공습경보가 해제되자마자 급히 장을 보러 갔다. 생선가게 팔모 씨에게 아직 살아있다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팔모 씨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다. Here is the news, and this is Alvar Liddell reading it. Today was the most costly for the German Air Force for nearly a month. 렐프가 브레빌 스미스 씨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다. 몇 년 동안 얼굴만 보고 지나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친해졌다.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The night we met, there was magic abroad in the air. There were angels dining at the Ritz, and a nightingale sang in Berkeley. 다음 공습 때 글래디스와 렐프 부부도 참변을 당했다. 우리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고 모든 게 지긋지긋할 뿐 이젠 글을 쓸 힘조차 없다. 렐프와 함께 집으로 갔더니 깨끗하고 아늑했던 우리 집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결혼 증명서와 보험증, 그리고 내 편지까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침대 밑에 두었던 보석함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젖은 카펫 위에 흩어져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값이 나가는 건 모두 사라졌다. 누군가 훔쳐간 게 분명하다. 다음 날 구조대원들은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자들을 찾았다. 빌 리건은 이스트엔드의 벽돌공이었다. 간밤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는 에보츠가 근처로 가서 일을 도왔다. 그곳은 완전히 난장판이었고 생존자들을 찾으리란 희망은 거의 없었다. 커다란 자루 3개에 유해를 가득 모았는데 난 왼쪽 발만 2개를 찾았다. 누군가 지붕에서 시체 한 구를 찾았고 클라크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시체를 가져왔는데 완전히 토막이 나 있었다. 한참 후에야 여자의 시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사람들은 속이 메스꺼려서 술을 마시며 일을 했고 난 술 대신 차를 계속 마셨다. 결국 우린 시신 3구를 찾았다. 이제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는데 온 세상이 썩는 것 같은 냄새였다. 함께 다니던 사람들 모두 기분이 처참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런던 공습이 시작되고 처음 9개월 동안 4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사망자 수는 예상했던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였다. 런던 공습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영국 사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1941년 6월 히틀러가 구소련을 침공하자 영국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는 가라앉았지만 외국에서 전투는 여전히 계속됐다. (1941년) 영국은 대서양 전투에서 수세에 몰렸다. (3개월) 동안 독일군 전투기와 잠수함은 300척 이상의 연합군 수송선을 침몰시켰다. 상황이 악화되자 처칠은 침몰된 수송선의 수를 비밀로 했다. 해군의 사기는 떨어졌다. 영국 군함 후드호에 승선했던 17살의 윌리엄 크로포드는 거의 매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께 오늘도 고향 생각을 하며 편지를 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젠 지긋지긋해요. 입맛도 떨어지고 두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요.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배가 출렁거리고 집채만큼 높은 파도가 뱃머리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요. 휴가 땐 너무 행복했어요. 벽난로 주변에 모여 앉아 이야기도 하고 그땐 정말 집을 떠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제동님께 편지를 써서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벌써 2 아들을 잃었다고 과장도 하시고 제 나이도 말씀드리세요.
여길 떠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괜찮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윌리엄 홀림. (1941년 5월 28일) 에든버러 롱스톤 크레센트 크로포드 부인께 포치모스 해군 사령관 드림. 유감스럽지만 부인의 아드님인 이병 윌리엄 크로포드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영국 전함 후드원은 독일 전함인 비스마르크호에 의해 침몰됐으며 1420명의 선원들이 전사했다. 생존자는 3명뿐이었고 윌리엄은 생존자 명단에 없었다. (1942년) 영국군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지만 연합군의 패배를 막을 수 없었다. This morning's news of Japan's aggression is of successful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nvasion of Malaya. There have also been reports of enemy attacks on Thailand and Hong Kong. At Shanghai, the Japanese have sunk the British gunboat Petrel. What kind of a people do they think we are? Is it possible they do not realize that we shall never cease to persevere against them until they have been taught a lesson which they and the world will never forget? 비아 호지스는 버밍엄 출신의 사회 사업가였다. 뉴스는 끔찍했다. 영국이 궁지에 몰린 것 같았다. 리비아의 벵가지 소식도 끔찍하다. 싱가포르는 일본에게 넘어갔다. 모두 불안에 떨었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여분으로 핫팩을 하나 더 사두었다. 다들 말라야를 다시 찾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물건을 살 수 없을 거라고 했다. German aircraft carried out a number of attacks on Great Britain last night. The raids, which lasted for several hours, were scattered over many parts of the country, and enemy aircraft have been reported over towns on the south coast, the west of England, the North Midlands and the North West, as well as over the London area. 2년 후 영국은 곳곳에서 독일의 공습을 받았다. 글래디스 홀링스워스는 코번트리에 살았다. 코번트리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파괴됐다. 그렇게 번영하던 산업의 중심지가 10시간 만에 죽음의 도시로 변하리란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해치는 브리스톨 주민이었다. 브리스톨의 모습은 정말 참담했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 거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퀸즈로드 한쪽과 파크가 전부가 사라졌다. 또다시 공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파괴될 것도 없다. 사람들만 남았을 뿐. 브리젯은 바스에 살았다. 바스가 또 한 번 공습을 받다니 너무 화가 난다. 윌슨 부인의 작은 집에서 기도를 했다. 정말 끔찍한 악몽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꿈을 앗아갔다. 너무나 참혹하다. 영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다. 배급제가 시행되어 어딜 가든 줄을 서야 했다. 이른 살에 헬레나 모트는 테딩턴에서 여동생과 살았다. 올틀경이 고기 배급을 줄였다. 그는 채식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채식주의자들도 최소한 계란과 치즈와 우유는 먹는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채식만으로 영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일주일에 2번 올퉁경의 저녁 시간에 가서 거위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고 싶다. Stepping out with a man. 교사였던 올리브 커즌즈는 위생병이었던 약혼자 레슬리에게 편지를 썼다. 우리 여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코르셋과 브라를 구할 수 없다는 거야. 여자들에겐 꼭 필요한 건데. 자기처럼 남자들은 정말 좋겠어. 우린 여자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화장도 못하고 스타킹도 못 신고 예쁜 옷도 입을 수가 없어. 암시장이 활기를 쳤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도 늘어서 공장 노동자들의 원성을 샀다. 공장에 돼지고기에서부터 신선한 달걀, 버터까지 온갖 물건들을 가져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많은 물건들을 어디서 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는 뻔뻔스럽게도 물건을 구하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내기까지도 한다. 현장 감독이 와도 그는 돼지고기를 조금 드릴까요? 하며 묻는다. 공장장도 그에게 물건을 산다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1942년 6월) 영국은 북아프리카의 터브룩 요새를 잃었다. 2년 동안 계속 전쟁에서 패하자 국민들은 처칠의 자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에겐 나무개 시기였다. 넬라 레스트는 베로인 퍼니스의 여성 자원 봉사단이었다. 전쟁은 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우리의 불쌍한 아들들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죽어갔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패배 후에 마침내 승리했다. 1942년 11월 8일 영국군과 미군은 토치 작전에서 알제리와 모로코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바로 나흘 전에 에랄라 메인에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This is Bruce Belfridge. Here's some excellent news in the form of a communique from GHQ Carter. The Axis forces in the Western Desert, after 12 days and nights of ceaseless attacks by our land and air forces, are now in full retreat. 영국에 있던 모이라 찰트는 집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 몽고메리 장군이 이끄는 제8군이 잘 싸워준 덕분에 전세가 역전돼서 롬멜 장군이 후퇴를 한다고 한다. 독일군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아침을 드실 때 아버지가 너무 흐뭇해하시면서 토스트 두 쪽에 버터를 다 발라 드셨다. 피터 로얄은 제17 야전 포병연대와 함께 알제리의 항구 도시인 본에 상륙했다. 어머니께 독일군이 거세게 저항하지만 상황은 아주 좋아졌어요. 본에서 독일 슈트카 폭격기의 공격을 받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폭격을 받았는데 바로 50m 앞에서였죠. 우린 너무 두려웠고 몇몇 친구들은 불안감을 견디지 못했어요. 저도 겁이 나서 지금은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나약할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영국 군인들은 젊은 여가수인 베라 린의 방송을 통해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 This letter of mine is getting to be a sort of rendezvous where husbands and wives torn apart by war can be brought together by music. Night and day, you are the one. Only you. 영국군과 미군의 공세로 독일군은 계속 후퇴했다. 피터 로얄은 독일군 전차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독일군이 언덕을 점령했고 아군의 대포는 마을 북쪽에 있었죠. 오전 9시 35대의 전차가 계곡으로 왔어요. 우리는 대포 한 문을 잃었지만 독일군을 기습 공격해서 19대의 전차를 폭파시켰어요. 아군에도 사상자가 있었어요. 레이 오딘은 전사했고 빌 올드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죠. 아주 치열한 전투였어요. 나중에 튀니지에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 피터 올린. And that's all my news and music. You'll hear from me again next week. Good night, boys. Sincerely yours, Vera Lynn. 연합군은 5개월 후에야 튀니지에 도착했지만 북아프리카의 승리는 확실해 보였다. 영국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뉴캐슬에 살던 이디스 베이스는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요즘엔 듣는 뉴스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뿐이야. 미군과 영국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 이제 전쟁은 지긋지긋해. 이곳 사람들 모두 하루빨리 연합군이 승리하기만을 고대하고 있어.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야. 우리 어머니는 벌써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국기를 준비해 두셨어. 영국은 암흑의 시대를 이겨냈다. 영국 전역에서 교회의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침략의 소리가 아니라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였다. We have a new experience. We have victory. A remarkable and definite victory. A bright gleam has caught the helmets of our soldiers and warmed and cheered all our hearts. Ah, this is not the end. 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 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